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또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가 면제되는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됐습니다. 다중시설 업계에서는 불편이 줄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일반 시민들은 감염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파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어 저장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폭락한 데다 올해 산 양파가 출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산지 폐기 물량을 늘리고 보상 가격도 지금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됐는데요. 시민들은 완화된 방역 수칙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중앙동의 식당가입니다. 가게마다 있었던 QR코드와 출입 명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QR 인증 앱을 켜봐도 사용이 중단됐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패스용으로 쓰는 보건소 음성 확인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로 검사 수가 급증하면서 방역 패스에 투입되는 인원을 검사 인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주들은 그동안 방역 패스로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보다는 조금 완곡해진 것 같아요. 바코드를 보여주시려고 대기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거를 찍는 와중에서 발생하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 점은 조금 전보다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또 확진자 동거인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습니다. 기존 입원 격리자에게 제공됐던 격리 통지서도 문자와 SNS로 변경됩니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방역 규제를 느슨하게 풀면서 한편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려하는 것이 더 여러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풀어준다고 봐서는 더욱 전염병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방역 패스가 백신 접종 유도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필요했다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방역 패스 중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역 체계의 전환을 위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로 확진자 수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방역 패스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준수를 해 주신다면은 방역 패스 일시 중단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 방역 수칙을 준수함으로 해서 대규모 확진자의 발생보다는 그 방역 체계의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진자의 규모가 좀 완만한. 이번 달에만 최대 확진자 수가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완화된 방역 수칙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8,9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3만 8,935명, 해외 유입 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2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11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8,170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748명, 익산 560명, 군산 547명, 완주 216명 등입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27일 기준 1을 넘어선 1.17을 기록해 유행 지속 경향을 나타냈고 도내 누적 확진자는 8만 83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가 새 학기에 정상 등교합니다. 도교육청은 내일 모든 학교가 일단 정상 등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안인 2주 동안 학교장 대량의 원격 수업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급당 50% 이상 확진이나 격리될 경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50% 미만이면 등교 수업과 화상 수업을 병행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호남 선물 보따리라는 국민의힘 울산시당 논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호남 선물 보따리를 위해 울산을 희생양으로 삼아 표 구걸을 한다는 주장은 흑색 선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전체 공정의 일부인 선박블록만 제작하는 것이라며 울산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 든다는 주장은 망국적인 지역감정 선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익산형 공공배달앱을 효율성 문제로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는 민간 배달앱보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투입될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배달앱 구축 관련 예산은 다른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석기와 원삼국시대 유적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착공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2-309에서 원삼국시대 분구묘가 발견됐습니다. 6에서 8 공구 구간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석기와 돌널 무덤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유적지의 현지 기록 보존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군산 3.5 만세운동의 주역인 이두열, 고석주, 김수남, 윌리엄 린튼 선생을 올해 3월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독립운동가들은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군산 3.5 만세운동 당시 영명학교와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습니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3만 7천여 명에 달했으며 도내 곳곳에서 28차례에 걸쳐 일어난 만세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군산 3.5 만세운동은 전민족적, 전민중적 운동으로 자주 독립을 꿈꾸는 우리 민족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파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식재료 소비가 줄어 저장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산지 폐기 물량을 늘리고 보상 가격도 지금보다 올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6년의 양파밭, 중만생종 양파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양파 생산 면적 150헥타르로 양파 주산지인 익산 6명 일대 양파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저장 양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0kg 양파 한 망의 가격은 2만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천 원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파 가격 폭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저장 양파 재고 증가가 맞물려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식당 등의 판로와 일반 소비가 줄어 2021년산 저장 양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산 지역에서 생산된 양파는 20kg 기준 80만 망, 농협 수매 물량인 12만 망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의 85%가량은 개인 농가가 판매해야 하는 상황. 농민들은 남는 양파를 계속 보관할 수 없다 보니 싼 값에 도매 상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조금 있으면 한 3월 중순경이면 제주도나 전라남도에서 조색 양파가 출하되는데 저장 물량도 가격이 지금 다운돼 가지고
판로가 지금 막혀 있는데 주생용 양파까지 같이 겹친다면 불 보듯하게 가격 하락은 뻔한 상황입니다. 생계 위협을 받게 된 농민들은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부정확한 수급 통계를 손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정 산지 폐기 물량을 늘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과 수매 계약을 맺은 농가가 있는 지역은 최저가격 보장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양파 20kg당 14,000원의 최저가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그 농민의 그 바람에 충족하지 못하고 한 3만 톤 이상 정부에서 그 폐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파 가격 급락으로 걱정만 내고 있는 여산의 양파 농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주택 매매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주택 매매량은 2,101건으로 1년 전보다 25.6%가 줄었습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크게 줄고 있으며 평균 감소율은 54%입니다. 반면 도내 감소율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입주율이 65%에 그쳤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금광 행복주택은 98세대 가운데 36세대가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입주하기에는 세대 면적이 11평형으로 협소한 데다 소득이 없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정해 수요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군산시와 미계약 세대대 공급 계층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야만적인 침략이라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 정부는 즉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산의 청소년 흡연 시기가 중학교 3학년부터 가장 많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해 31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고등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흡연 시기는 14세 61명에서 15세 132명으로 50% 이상 늘었으며 16세는 139명, 17세 143명, 18세 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흡연을 하게 된 원인은 대부분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익산의 한 맨션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남중동의 한 맨션 1층에서 불이 나 쌓아놓은 집기가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생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참여 농가에 헥타르당 6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작물은 콩과 일반 작물 등 각 시군에서 지정한 품목입니다. 익산과 임실은 참깨, 완주는 들깨, 고창과 진안은 수박을 대상 작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생관리, 건강교육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도민입니다. 희망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남원 도로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용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 발생한 화재는 총 86건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7건 더 증가했습니다. 화재 종류를 보면 주택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고, 차량, 농가 순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가 계속된다며 화재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진원은 2일부터 전북 메이커스페이스 뚝딱 365를 통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 21개 업체가 선정돼 시제품 제작과 특허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대학이 지역 혁신 사업을 공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협력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대, 군산대 등은 올해 교육부가 공모하는 지역 혁신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 혁신 사업은 지역 산업과 지방대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도와 각 대학은 앞으로 지역 주력 산업을 선정해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호원대학교 축구부가 창단 19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호원대는 제58회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결승전에서 용인대와의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호원대는 조별리그에서 어렵게 20강에 합류해 결승전에서 이 같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호원대 이현탁 선수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통해 팀 승리를 견인한 공로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폐막한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가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전북선수단은 서울과 강원에서 열린 제103회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20개와 은메달 19개, 동메달 21개로 총 60개의 메달을 따내 경기와 서울, 강원에 이어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은 효자 종목인 바이애슬론에서만 26개 메달을 수확했으며 스키와 빙상, 컬링 등에서도 값진 메달로 힘을 보태며 23년 연속 동계체전 4위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익산산림조합이 나무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익산산림조합은 신용동의 유실수와 조경수, 약용수 등 100여 종의 묘목을 갖춘 나무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시장은 오는 4월 17일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합니다. 익산산림조합은 나무의 선택과 심는 방법,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3학년 김보송 학생이 카기레그리 퓨리나 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김보송 학생은 수산에 대한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매사에 헌신적인 모습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카기레그리 퓨리나는 국내 축산과 사료산업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오전 내내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4도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